불치병은 없습니다. 고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질병이 불치병입니다. 비염과 만성 축농증을 하루 만에 치유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실천으로 하루 만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0년을 넘게 제 몸에서 동고동락을 한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축농증을 하루 만에 단 한 번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바로 실천을 하셔서 비염과 축농증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달고 산 지가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의 변화가 생기면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를 찾게 됩니다.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하면 항상 10번 중에 9번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는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머리가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콧물을 흘리다 코가 막히고 코가 띵띵 붓는 상태로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 증상이 오면 무조건 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수시로 변하는 기온과 계절에 민감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콧볼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해서 인중까지 양옆으로 부위가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이 부비동은 코가 순환하는 곳으로, 공기가 순환하는 곳으로 코로 들어온 뜨거운 공기를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찬 공기를 살짝 데우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공기가 순환하는 곳으로 깨끗해야 하는 곳입니다. 건조하면서도 메마르지 않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축농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학 정보를 인용하면 비염을 부비동염이라고 하고, 부비동염은 급성과 만성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대개 감기의 후기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서 염증이 만성화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만성 부비동염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즉 비염이 오래돼서 만성화되면 축농증으로 악성 염증이 됩니다. 부비동에 염증이 오래되고 방치되면 농균으로 변하고 누런 콧물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콧물로 100% 배출이 되면 괜찮은데 일부 남은 농균은 부비동에 축적이 됩니다. 이 염증 농균이 뿜어내는 역한 냄새가 코를 거치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축농증이 있으니까 코 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항상 코 안이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비동에 농으로 가득 차면 주기적으로 목젖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낮에 활동 중에는 목으로 넘어오면 밖으로 뱉어내면 됩니다. 이때 보면 누런 염증 덩어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증 덩어리가 배출되는 것은 좋은데 가끔은 좋지 않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목젖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어나서 뱉어야 하는데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냥 삼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에야 염증 덩어리를 삼키면 안 되는 걸 인식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건지 알지 못했으니 속으로 삼켰을 겁니다. 지금은 삼키라면 절대 삼키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축농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목젖으로 넘어오는 분비물을 속으로 삼키지 마십시오. 진짜 한마디로 극혐입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염증을 밖으로 내다 버려야 하는데 속으로 삼켰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 염증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농증을 방치하면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비동에서 생긴 염증이 비염이라고 합니다. 축농증을 방치했을 때 합병증의 유형입니다. 기관지염, 천식. 두 번째, 안면부 봉화직염, 안하주위 봉화직염, 안하주위 농량, 시신경염, 실명, 안화농량, 해면 정맥동, 혈전 등의 안화내 합병증, 뇌수막염, 경막하 농량, 경막외 농량, 뇌농량 등 두 개의 합병증, 골수염 만성. 이 출처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축농증을 방치했을 때 합병증의 유형인데 기관지염도 생기고 천식도 생기고 안면부에 이 염증이, 그러니까 이 부비동의 염증이 축농증을 오래 방치했을 때 안면으로 세균이 염증이 만들어낸 세균이 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에 가까이 있는 이제 눈, 시신경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시력의 손상도 일으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시력을 완전 이제 상실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내로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관지 천식까지 일으킨다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출처니까 뭐 믿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축농증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그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알게 되십니다. 봉화지염이라는 게 이제 생소한 이제 병증이 이게 의사분들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염증이 오래되어 부비동 주위에 염증 세균이 주변 조직에 침투해서 염증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코를 중심으로 한 주변 가까운 조직, 목, 눈, 귀, 뇌 세균이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은 그냥 비염이 있다, 뭐 축농증이 있는 것 같다고 인식을 합니다. 저부터도 비염으로 촉발되어 머릿속까지 골병을 들게 한다는 것은 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만성화되는 비염과 축농증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얼굴 피부에 뾰루지가 생겼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생긴 뾰루지를 없애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을 방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에 생긴 뾰루지를 몇십 년 방치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코 속에 생긴 만성 부비동염과 얼굴 바깥에 생긴 뾰루지로 가정을 하면 얼굴에 생긴 뾰루지가 눈의 시신경을 훼손하고 귀에 중이염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머리 피부로 옮겨 뇌 속에 뇌 농양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는 알아도 간에 고름 잡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자신이 참 많이 답답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농증을 치료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 듣기로 축농증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흘렸습니다. 축농증을 방치했을 때 심각한 합병증까지 온다고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축농증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았던 것이 원인입니다. 진작에 수술로 해결했어야 할 일인데 방치를 한 것입니다. 재발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축농증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콧볼 위 부분이 부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진작에 이 수술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누르면 이제 통증도 느껴지고 여기를 누르면 통증도 느껴지고 했습니다. 콧볼 위쪽이 부어 있을 때는 인상이 조금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시금수로 세척도 해보고
식염수가 없을 때는 소금물로도 세척을 했습니다. 양치질과 달리 습관화가 힘들어 그냥 지나치고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축농증을 경험해 보셨거나 지금 축농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에 역한 냄새가 맡아질 때 제일 싫어지고 혹시 옆에 사람이 누가 있나 돌아보게 되고 이날은 사람을 만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민감하게 생각했는데 여성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로서 축농증이 해결된 게 우연치고는 보통 경험이 아니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비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과 어혈을 뽑아내는 자연정일요법을 실행했습니다. 이틀 연속 양일간의 자연정일요법을 실천했습니다. 이날 한 것으로 인해 축농증이 없어졌습니다. 누런 콧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내 손으로 치유를 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부비동에 고여있던 염증, 어혈을 뽑는 자리, 그러니까 콧볼 양쪽이 이제 부비동입니다. 콧볼 양쪽에. 알레르기 비염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자연정리요법을 실천을 하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없어진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자연정리요법을 실행을 해도 바늘자국에 피 한 방울만 맺혔습니다. 당뇨 체열할 때 작은 침 있지 않습니까? 작은 침을 요를 찌르는데 찔렀는 바늘 자국에만 피 한 방울만 맺히고 어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부비동에 박혀있는 염증이 밖으로 빠져나올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오늘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하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자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본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도에서 선지 같은 어혈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비동에 박혀있던 만성염증이 피부 밖으로 끌려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박혀 있었으니 나오는 염증의 끈적임도 다른 곳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이 쭉 늘어지듯이 광덕배에 축 늘어져 매달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염증, 어혈이 바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후 오른쪽 부비동에 염증을 뽑아내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낮에 이를 곰곰이 짚어봤습니다. 이왕 오른쪽에 부항 자국이 생겼는데 이렇게 된 이상 왼쪽도 같이 자국을 남기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얼굴에 하는 건데 부항의 멍울자국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일이 7일에서 10일 정도 갑니다. 제가 선크림만 사용하지 여성들과 같이 화장을 짙게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날 왼쪽 부비동에서 염증을 뽑아내는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2024년 2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부비동에 염증을 뽑아내는데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코 양쪽 부비동의 염증을 뽑아내는데 달팽이관 쪽에서도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로 설명을 하면은 한 마리가 잡혔는 줄 알고 당겼는데 뒤에 한 마리가 더 올라오는 그런 것입니다. 코 양쪽과 옆에 부비동, 달팽이 쪽에 찌릿한 통증이 엄청 났습니다. 이 찌릿찌릿한 느낌, 그러니까 피부에 난 종기를 쥐어 짤 때 느끼는 통증이 코 안쪽
양쪽 부비동, 그리고 양쪽 달팽이관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세 군데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묘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이 11월 말경인데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날 이후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코안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냥 코가 시원합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를 쾌청하다고 합니다. 딱 저 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 30년을 감기로 오인하고 그냥 코에서 나온 콧물로 생각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엄청 위험한 동거를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유튜버를 보시면서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축농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또 하겠냐는 질문을 하십시오. 세월이 가면 또다시 제게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자연정형법을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오로지 내 몫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알레르기 비염이나 특히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희귀한 경험담이 될 것입니다. 만성 축농증을 하루 만에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 하루 만에 이 비염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연정형법을 실천했는데 이게 만성 축농증까지 해결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도 이제 비염이 심하니까 자연정형법을 실천을 하면은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행을 한 것인데 축농증까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하루 만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의학에서는 코에 뭐 수술을 해가지고 그 축농증 염증을 이제 뽑아내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치료를 거치고 또 몇 달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저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걸 집에서 단 하루 만에 이걸 치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이 만성 축농증을 집에서 하루 만에 저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따라 하셔서 치유가 되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만 하시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만성 축농증은 불치병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 반드시 치유됩니다. 파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